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다니엘, 아직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휴전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고 이번 휴전이 다음 국면을 단지 연장하거나 미루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감정은 걱정입니다.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방공호 안에서 휴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아이러니가 있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게 끝이 아니더라도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이란 정권 같은 이 정권이 남을까 걱정합니다. 이는 부비동염이 항생제를 절반만 먹으면 잠깐 나아졌다가 곧 재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시아파 이슬람 혁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시아파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혁명을 세계화했고 인티파다도 세계화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번영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권력을 유지하는 것조차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정권이 권력 유지만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를 개종시키거나 그 시도로 순교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위험이나 억제와 무관하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계속 그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계속 시도할 것이며 미국 대통령이나 국제사회가 이를 더 용인하고 막으려는 노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란이 휴전을 위해 제시한 10개 항목의 계획에는 미국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모든 미군 기지를 철거하거나 이란이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지역 평화를 내세워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활동을 허용하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휴전이 이란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행동할 명분과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반면에 만약 이번이 정말로 대통령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인들은 매우 우려를 느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오바마, 바이든, 심지어 닉슨 시절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억제되고 억눌리며 미래에 대한 위험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리엘, 지난 한 달 반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정권이 여전히 건재한 한 그들이 이란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각 측의 군사적 목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발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매우 명확한 군사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미사일 비축분과 발사대 그리고 생산시설까지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들이 더 이상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6월 전쟁 이후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것처럼 대략 1000발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했고 앞으로도 수천 발을 더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쟁 내내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발사 능력을 90% 이상 약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들은 한 번에 10발, 어쩌면 2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었겠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1, 2발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하는 방공 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지하에 묻혀있는 농축 우라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스파한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군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6월 이후로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핵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측면에서 또는 이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정권을 전복하려고 시도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억압기구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으며 내부 보안 본부를 공격하고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군사적 목표 대부분 아니면 전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란 국민들이 주도권을 잡고 정권을 전복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는 앞으로 실제로 일어났을 때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압기구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목표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불분명합니다. 내 해군과 해상에서의 위협 능력,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능력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장악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